안녕하세요. 청광호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고요. 진폐증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유족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이한 건 오늘 드릴 사건은, 물론 이제 제가 주로 영상에서 소개하는 사건들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고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하고 좀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 뭐 다시 얘기하면 좀 공유의 가치가 있는 사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폐 최초 유족으로 최초 신청을 하였고 이제 부지급이 되었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지급이 되게 되면은 이런 행정심판, 즉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있는 조직도가 있는 심사청구,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노동부에 있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행정 심판이고,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게 이 다음 절차가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는 행정 소송입니다.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유족 보상을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전문조사, 쉽게 얘기하면 역학조사, 이제 직업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구 폐질환 연구소예요. 이제 여기서 보통 유족 인과관계 여부, 즉 진폐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죠? 이제 여기에 많이 귀속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라든가 재심사, 즉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공단 내부에 있는 충분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취소, 그러니까 다시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소송을 많이 가는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측면에서 이건 행정심판을 가도 되겠다, 즉 심사청구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즉 취소를 받아들인 사건인데요. 먼저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법상, 즉 2010년 11월 20일 이후에 요양이 된 신법상 요양 대상자입니다. 요양 대상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사정상 요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가 요양, 즉 댁에서 이제 계셨고, 뭐 한 달, 길면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약을 타러 병원을 다니시는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집에서 계셨었는데 갑자기 어떤 호흡곤란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뭐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고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가면은 이제 문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어디가 아프냐, 뭐 환자가 안 되면 보호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작성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흉통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 지사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사 이름은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모 지사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심장사로 본 겁니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심장사로 봤고, 그래서 그냥 자문의 소견, 공단, 그러니까 지사죠. 원처분 기간 자문의 소견만으로 그냥 부지급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즉, 역학조사, 전문조사인 직업환경연구원도 안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제 봤더니 이게 심장질환이라는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이게 이제 100% 정확한 공식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실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직업환경연구원, 즉 전문조사를 거쳤다라고 하면은 조금 심사청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을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청구 절차를 거칠 수는 있으나, 그래서 행정소송을 바로 갔을 건데, 이거는 거기를 거치도 않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저희도. 예. 그래서 이제 의무 기록들을 분석을 해보고 했더니 도저히 심장질환으로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못 찾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심사 청구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취소를 받아내서 유족 승인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유족 보상은 이렇게 진행돼요. 원처분 기관에 접수를 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뭐 무슨 지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자문의들의 어떤 소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지사 차원에서 그냥 승인이건 불승인이건 처분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전문조사가 필요하냐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전문조사를 받는 거고 거치는 거고 그리고 그 회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거는 거쳐야 되는 필요 절차가 아닙니다. 임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처분 기관에서 바로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진표 유족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통상적으로 뭐 지금 원처분 기관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조사 기관인 이제 직업환경연구원에 이제 조사도 거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흔해요. 1년 이상. 그래서 뭐 1년 3개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담을 할 때, 아, 어머님, 저기 있잖아요 하면서 이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게 다인 거예요. 아니,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돌아가셨는데 접수했는데 뭐 4달 만에, 3달 만에 나왔는데 무슨 1년이 걸리냐고. 막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물론 접수해서 3, 4개월에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 공단 내에서, 즉 원처분 기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면은 뭐 3개월, 4개월, 뭐 5개월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글쎄요, 반 이상은, 50% 이상은 다 전문조사를 거칩니다. 예, 그 말은 반 이상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이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경험한 게 단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특히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내지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요양하던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분명 뭐 6개월 된 데서 보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이 노무사님 지금 일해 간 지가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니요. 막 그러시면서 이제 좀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말씀을 좀 기간 있게 소요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건데 이 직업환경연구원을 즉 전문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건이라면은 심사청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 어떠한 법적인 판단.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직업환경연구원을 거치지 않은 거 무조건 심사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죠? 직업환경연구원을 거쳐온 것도 심사해서 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떠한 뭐 논문을 쓰시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일을, 이 산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간혹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아니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건 이런 게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이거는 좀 캐주얼하게 어떤 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고 제가 이 공유를 통해서 어떤 갈증이 있고 좀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거를 촬영하는 거지 어떠한 제가 전문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진폐 유족을 신청을 했는데 부지급이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소송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행정 심판을 가야 될까요? 즉 심사 잼사를 가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에 의사결정 판단의 하나의 좀 지표 중에 하나가 전문조사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요. 실질은 사실 해보면 알아요. 예, 최초 유족 급여를 청구를 해보면은 이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심사권, 재심사권, 행정소송이건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도 하다 보면은. 근데 전문조사를 안 거쳤다 그래서 심사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일 본질은 이 케이스가 그 사건이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런 전문조사를 거치고 안 거치고는 하나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어차피 오늘 주제가 진폐 유족 보상 관련된 거였으니까 늘 공식이 있잖아요. 진폐 유족을 청구함에 있어서 내지는 자체적으로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거를 늘 따지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병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진폐 크기, 쉽게 하면 진폐 결절의 크기, 그리고 그로 인한 호흡 장애는 어떤가, 즉 내가 얼마나 숨쉬기 힘든가,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연세가 고려되고요, 나이가 고려되고요,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존 질환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공식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폐 기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죠? 그 장애 정도는, 병형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고, 뭐 기존 질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진폐 유족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했을 때, 이거를 소송을 가야 될까? 행정심판을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전문조사를 거쳤는지 여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진폐증이랑 좀 다뤘던 주제긴 한데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범주에 있는 질병이 경합했을 때 어떻게 최초 신청을 하고, 혹시 돌아가신 유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절차라든가 승인을 하면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